안녕하십니까, 엄성화입니다. 오늘 그 재무관리 이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 자본예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예산이 보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자주라는 게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든 자본예산 문제는 꼭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물론 자본예산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자본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개념을 좀 짚고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가죠. 자본예산이 영어로는 캐피탈 버지팅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캐피탈 버지팅을 우리말 그대로 이제 옮긴 게 자본예산이죠. 캐피탈 버지팅이 뭐냐? 보통 재무관리에서 머니하고 캐피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똑같이 돈이에요. 근데 머니라는 거는 이제 단기자금, 그렇죠? 이런 거고, 캐피탈 그러면 장기자금. 그럼 단기자금은 뭐냐? 뭐 정기적금이나, 그렇죠? 우리가 보면 MMF 펀드에 들어가는 이렇게 유동 여유 있는 현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들은 이제 머니마켓. 그래서 그 금융시장도 우리가 캐피탈 마켓하고 머니마켓을 이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머니라는 거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내가 뭔가 쓸 돈이 있는 돈. 그리고 굉장히 단기자금,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이라는 건 장기자금. 캐피탈은 어떤 걸 주로 의미하냐? 주식하고 채권을 의미하는 거죠. 채권도 우리가 보면 만기가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인 그런 채권들. 주식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지는 자금이기 때문에 장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캐피탈 버지팅 그러면은 장기 자금에 대한 나의 예산이다. 즉 어떤 예산이냐? 내가 장기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자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 타당성 분석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기업에서 보면 우리가 이 밸런스 시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관리를 하더라도 재무관리가 내가 뭘 하는 거냐를 알아야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게 접근하실 것 같아요. 이 밸런스 시트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에셋이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죠. 오른쪽에서는 데트하고 에쿼티. 제가 영어에 약자로 썼어요. 이걸 이제 지면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요. 그럼 에셋이 뭐냐? 에셋은 영업적인 측면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똑같은 에셋이 있지만 에셋의 세부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기업의 영업 활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에셋은 영업인 거죠. 영업은 뭐냐? 투자는 거죠. 어떠한 투자를 내가 즉 자산을 구입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사는 거잖아요. 자산의 구입 대가로 캐시가 나가는 거고, 캐시가 나간다는 거는 투자거든요. 자산을 구입한다는 투자. 어떤 나의 영업을 결정짓는 게 에셋 파트에서 결정짓는 거죠. 이게 밸런스시트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내가 이러한 투자를 하기 위해 어떤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느냐. 예를 들어 채권자냐, 그렇죠? 주주냐 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파트인 거죠. 우리가 재무관리를 하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캐피탈 버지팅, 자본예산이라는 데서 결정을 하고, 자금 조달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최적 자본 구조를 배우잖아요. 그죠? 옵티멀 캐피탈 스트럭처를 배워가지고 뭐 MM 이론이다, 그다음에 그죠?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고, 뭐 배당에 대한 이론이다. 배당을 할 때 기업 가치가 높아지냐, 하지 않는 게 높아지냐, 뭐 배당에 대한 시그널들, 그다음에 채권으로 조달해야 되냐, 자금 조달의 그 부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요 밸런스 시트에 어떻게 보면 오른쪽 사이드, 저기 차변, 대변이죠. 대변 사이드를 결정하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라는 게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이제 비례 이론인데,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면 투자에 대한 그 기대 수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자금 조달한다면 채권자나 주주 입장에서 이론으로 봤을 때 위험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위험률의 관계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배운다. 그래서 이 밸런스 시트 전체만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관리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재무관리를 보면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부르잖아요. 기업 재무라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이제 커버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관리라는 게 부분 있잖아요. 위험관리. 그렇죠? 위험관리가 뭐 환위험관리도 있고 다양한 위험관리가 있어요. 이거를 파생상품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조금 배우는 거죠. 이 에셋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위험관리 하냐. 그래서 이런 위험관리를 이제 파생상품을 통해서 하고, 이 기업이 지금은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국제기업이라면 국제재무관리를 통해 가지고 또 환율이나 이런 환리스크를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자체만 있으면
투자라는 게 어떤 물건을 사서 투자하는 거지만 다른 기업을 사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M&A라고 부르잖아요.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스페셜 차트를 또 별도로 다루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무관리의 전반적인 뼈대인 거죠. 그래서 재무관리의 뼈대는 여러분들이 밸런스 시트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다. 그래서 자본예산은 이건 뭐냐? 요 에셋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투자 의사결정 할 때 투자 금액이 100원이에요. 투자 금액을 100원 했는데 첫 번째 100원이 나왔어요. 수익이. 이거는 이제 투자 원금이죠. 투자 금액이죠. 이거는 이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예요. 1번 100원, 2번 110원, 3번 90원. 그럼 여러 번부터 하면은, 그죠? 1번 투자에서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넷 프로핏이죠. 투자 원금까지 감안하면 0원이고, 이때는 10원을 얻고, 이때는 마이너스 1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2번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세 가지 투자안이 있고, 투자에 대한 투자 원금이 동일하다면, 그쵸? 왜냐면은 이렇게 하니까요. 이 플러스는 아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재무관리를 하면서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재무관리에 대한 철학이고, 이것도 이제 1과목씩 그 재무관리 원에서 했을 텐데, 기업의 가치라는 거, 어떤 자산의 가치라는 거는, 그쵸? 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그쵸? 그 현금 흐름이 얼마나 큰 리스크도 있냐. 그쵸? n이 1부터, i가 1부터 n까지라면, i, 그쵸? 여기도 i,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우리가 보통은 이게 주식이면 주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거기에 상응하는 현금 흐름에 달성되지 않을 리스크. 채권이라면 채권을 받을 현금 흐름과 채권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라면은 기업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재무관리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그 돈의 흐름과 돈의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런 걸 하냐? 기업 가치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안 중에서 왜 2번을 해야 되냐? 돈이 많이 벌어서 2번을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 문제였으면 썼으면 그건 이제 반쪽짜리 답인 거죠. 굉장히 그 이론적인 체계가 약간 다소 결여된 거니까.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것만큼 기업 전체 가치에 더해주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재무관리의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2번 투자안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같은 이제 정답을 찍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제 고르더라도 그러한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셔야 하는 거죠. 또 이런 투자죠. 이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투자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 투자로 인해서 예상되는 현금 흐름. 왜 회계적 이익을 안 쓰고 현금 흐름을 쓰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캐시 이즈 킹이고 그래서 이제 1과목에서 그 재무관리 원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있으면 보통은 투자 현금 흐름이 이렇게 생기죠. 예를 들어 수익성이 있어요. 투자 기간이 예를 들어 N년이에요. 0년,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3년부터 일단 보통 현금 흐름이 초기에는 마이너스죠. 보통 기계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투자 이후부터 캐시플로우 1이나 캐시플로우 2, 캐시플로우 3 이런 데는 보통 양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이거를 다 더한 게 이제 투자안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다. 그럼 대표적으로 투자안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툴이 두 가지 있잖아요. 1번 NPV, 수년자 가치. 2번 IRR이잖아요. NPV하고 IRR은 어떤 거냐?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NPV가 뭐냐?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100원 투자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수익이 110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투자 원금과 이 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총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그 차액을 본다는 거죠. 그 차액이 플러스면 그죠? NPV가 양이구나. 그래서 NPV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쓴다면 이런 거죠. I0가 나의 투자예요. 근데 투자는 처음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잖아요. 보통은 초기에 나가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I는 1부터 N, 캐시플로우, 그쵸? I, 그리고 1 플러스 R의 I수. 요거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투자로부터 지금 초기에 나가는 돈. 요게 이제 NPV죠. 요게 이제 0보다 크면, 그쵸? 투자를 해야겠죠. 그 이 얘기는 뭐냐? 이게 투자 수익이죠. 이게 투자비죠. 그쵸? 그 얘기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수익이 투자보다 그쵸? 큰 한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 너무 이제 직관적이고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본다면 문제는 이제 기업에서 우리 NPV가 뭐 10억이 증가했어 이런 건 이제 경영자들이 조금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투자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 IRR가 뭘까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예를 들어 요건 이제 똑같은 건데 I0 플러스 I는 1부터 N 캐시플로우 I 1 플러스 IRR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즉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는 IRR이죠. 이 IRR이라는 건 나의 투자 수익률이고, 그렇죠? 어떤 투자하려면 내가 투자 자금 조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RR 기준으로는 IRR이랑 우리가 말하는 이제 투자의 그 자금 조달 비용에서 항상 컸을 경우에 투자하고, 0일 경우에는 무차별하고, 음수일 경우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NPV하고 IRR이 서로 이제 좋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독립적인 투자, 그렇죠? 독립적인 투자는 A하고 B가 있는데 A를 하든 B를 하든 아무런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 이런 단독 투자안이라는 게 있고, 서로는 하는데 상호 배타적인 거. 그러니까 A를 하게 되면 B를 못 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맥주병을 만드는 기계를 수입하려고 해요. 얘는 중국제, 독일제. 중국제를 선택하면 독일제를 기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상호 배타적인 거. 세 번째는 상호 보완적인 거. 상호 보완적인 거죠. 이게 뭐냐? A를 투자하면 B도 당연히 투자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지어요. 공장 되면은 매연도 나오잖아요. 그럼 공장만 짓고 끝나냐? 그 매연에 대한 저감 장치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공장을 안 하면 둘 다 안 짓고, A랑 투자를 안 하면 B도 안 하고, A를 하면 B도 해야 되는 거. 이거 상호 보완적인데, 문제는 이런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 NPV하고 IRR 서로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익이에요. 수익이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할인율이에요. 그렇죠? 할인율인데 투자한 A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할인율을 0으로 만든, 수익을 0으로 만든 할인율이 여기가 IRR이죠. 그렇죠? 여기 투자한 A고, 투자한 B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IRR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둘이 교차점에서 여기서는 A가 B보다 수익이 높으니까 A를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NPV 상으로는요. 요 교차점 오른쪽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도 여전히 A가, 그죠? 여기 A가 이건 B죠. 요 B고 여기 A가 B보다 하니까 NPV는 어떠한 지점에서 봐도 동일하지만 IRR은 여기서 보니까, 그죠? 여기서는 요 왼쪽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그 IRR이 얘가 크니까 요 오른쪽에서는 오히려 얘를 투자해야 되고요. IRR은 얘를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를 항상 투자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제가 뭐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A라는 투자안이 IRR이 오른쪽에서 크게 있으니까 B라는 것보다 항상 우월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요 B라는 투자안이 이쪽 점선 밖으로 할 때는 B라는 투자안이 우월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RR을 우리가 하면 NPV하고 서로 이제 다른 개념이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 혼란이 줄 때는 NPV로 하자. 왜냐? 10억이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잘 하시니까, 내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나는 10억을 벌잖아요. 근데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100%예요. 나는 1억을 벌잖아요.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는 요 10억이 더 크게 증대시키잖아요. 근데 IRR은 얘가 100%더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규모가 다를 경우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NPV하고 IRR이 다를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이제 생기는 부호들,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IR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의 IRR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또 IRR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RR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회수기간법이죠. 회수기간법.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내가 이제 NPV IRR이 아니라 이걸 투자했을 때 몇 년 후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냐. 그래서 회수기간법에서는 회수기간이 짧은 게 더 유리한 투자안이다. 회수기간법의 단점은 이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반영 못했고,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반영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회수기간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제 NPV하고 IRR에 대한 보조적인 지표로 많이 쓰이고, 회계적 이익률법도 있고요. 그렇죠? 이건 제가 딱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근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이런 이제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거냐면, 자본이 제약됐을 경우,
아니면 투자 수명이 서로 다른 경우. 그러니까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다. 근데 얘는 투자 수명이 2년이고 얘는 3년이다. 그럼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 이랬을 경우에, 그렇죠? 근데 수익정지수법이라고 해서 어떤 투자한 1단위에 대해서 제일 높은 거, 자본이 제약되는 상황 이럴 수 있지만 A하고 B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했냐, 이럴 때는 A를 계속 반복 투자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최소 공배수법이라고 해가지고 A하고 B가 투자 기간이 같아지려면 B를 2번 투자하고 3년 3년, A는 2년 2년, 그렇다면 총 6년 투자하는 거죠. 6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경우에 A에 대한 NPV, B에 대한 NPV를 이제 계산할 수도 있고, 연간균등 가치법, 연간균등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2년과 3년이라는 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매년 얼마 정도의 금액을 서로 이꼴하게 들어가느냐라는 비교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무한대로, 이 2년이니까 이거를 무한대만큼 투자했을 경우에, 무한대 기간, 이것도 무한대기만 투자했을 경우에 서로의 이제 그 값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좀 까탈스럽게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는 이게 별로 안 쓰지만 수업 목적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우리 문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문제가 좀 길죠. 이 문제 출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연도는 안 하더라도 CPA 2차 기출문제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1번 오닥축산은, 그래서 오닥축산이죠. 오닥축산은 회사 이름이죠. 축산 폐기물의 정화 정치를 위하여 현재 K1 시스템을, 그러니까 K1 시스템이라는 정화 장치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 근데 최근 연구팀이 수명은 짧지만, 그렇죠? 투자 기간에 대한, 뭐 예를 들어 K1은 뭐 3년, 한번 설치하면 3년이 가지만, 뭐 새로 말한 거는 뭐 설치하면 2년밖에 안 되는, 짧지만 설치비와 운영비가 보다 저렴한 K2를 개발하였다. 아, 그렇다면 지금 K1과 K2가 있구나. 이 사회는 그 K2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명이 다 되면, 아, 이 사회는 새로 만든 거를 쓴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요. 도입하고 수명이 다 되면 영원히 반복 투자하기로 정했다. 아, 즉 굉장히 쉽게 얘기하네요. 영원히 반복 투자하겠다. 그럼 K2를 계속 쓰겠다는 거죠. K2가 수명이 다하면 또 K2로, K2로, K2로. 재무이사는 K2 시스템을 교체하는 시점에, 교체하는 시점이죠. 지금 당장 교체하는 거, 2년 후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시스템에 대한 재무자료의 현재 값은 그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과 같으면 미래에도 동일하다. 오닥축산의 기대 수익률, 할인율은 12%일 때 다음에 억원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봐라. 먼저 1번 문제 하죠.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주는 거예요. K1 시스템은 설치비라는 게 이제 100억이 들어가요. 마이너스라는 건 현금흐름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이득보다는 그냥 비용만 지금 나온 거죠. 왜냐면 이제 공기정화 장치니까 이게 뭐 딱히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K1 시스템은 예를 들어 3년 동안 이제 쓰면 3년 동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0년,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설치비가 예를 들어 100이 든다면 운영비라는 게 매년 16이잖아요. 16, 16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철거비는 35년이죠. 아, 3년이 아니라 10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10년 후에. 그러니까 매년 운영비가 16억씩 발생하고 마지막 10년이 된 시점에서 철거비가 35억이 발생하고 처음 투자할 때 100억이란 돈이 수요된다. K2는 수명이 4년이에요. 1, 2, 3, 4. 그러니까 설치비가 처음에 60억이 발생하고 운영비가 8억이니까 4년 동안 매년 8억이 발생하고 마지막 4년도 말에 철거비가 18억이 발생한다. 그리고 수명은 4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이제 딱 줬을 때 그냥 뭐야 돈이 다 나가네 하는데 요거의 그 성향에 따라서, 요 비용의 성향에 따라서 이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거냐, 원타임으로 발생하는 거냐, 이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NPV라는 거는, 그쵸? 그 수익, 그쵸? 캐시플로우에서 투자비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는 캐시플로우가 없으니까 투자비만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비가 더 적은 투자비냐. 그 NPV로 1안 K1 시스템, 2안 K2 시스템을 할 때 더 적은 투자비가 발생하는 투자안으로 하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1번 문제 보죠. 새로 설치되는 K2 시스템의 EAC 연간 균등 연간 비용은 얼마인가? 단 연금의 성과 요소는 12.4. 그래서 이게 3.04. 이게 뭐냐면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1년에 발생하면은 할인율이 12%로 이렇게 할인을 하고, 이걸 다 도한 걸 4번 도한다. 이거에 대한 평가 요소가 3.04다. 그러면 C 곱하기 3.04가 바로 얘의 현재 가치 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K2의 EAC 연간 균등 비용 뽑으면 어떤 뜻이냐? 매년 이거를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 그럼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죠.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예요. 0년도에는 아까 전에 설치비가 6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1년도에는 이렇게 매년 운영비가 8억씩 소요된다고 그랬고, 마지막에는 16억이라는 돈이 이제 소요된다고 했어요. 얘의, 그쵸? 이제 계산해보죠. 뭘 계산하냐? 얘에 대한 현재 가치 60억, 그쵸? 얘는 마이너스 8이잖아요. 4번이잖아요. 이게 3.04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마이너스니까 귀찮으니까 일단은 그 부호를 다 플러스로 보고 계산해보죠. 60에다가요. 그쵸? 8 곱하기 3.04라는 게 있고, 16억이 2번 이때 발생하잖아요. 1.12에, 그쵸? 4승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한 전체의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요 현재 가치가 얼마냐? 31.5억 원이다. 라는 거죠. 31.5억 원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균등 연간 비용이 얼마냐?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균등 연간 비용.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31.5억 원인데, 요 부분에서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잘못 썼는데, 요 자체가 우리가 이제 X라는 이제 총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그 MFB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X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균등 연간 비용이 뭐냐? 이게 K2는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C 이렇게 매년 만약에 동일한 비용으로 4년 동안 발생하고 1.12, 그쵸? 1.12에 2승, 그 다음에 1.12에 3승, 1.12에 4승일 경우에 여기다 요 X를 넣는 거죠. X면 요 C라는 금액이 얼마냐?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X는 3.04C를 만들고요. 그렇다면은 C는 그죠? X에 3.04를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다 계산할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요걸 계산하면 약 31.5억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균등 연간 비용, 그렇죠? 매년 이거를 이만큼 X라는 금액을 나오는 거를 매년 연금처럼 매년 동일한 금액이 4년 동안 발생한다면 그 동일한 금액이 얼마냐? 라는 거니까 이거 31.5억이다. 그렇게 이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죠. 2번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질문 1에서 계산된 결과 무관하게 31.5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무관하게 K2 시스템에서 연간 균등 비용이죠. 30억이라고 가정한다. 매년 30억이 드는 거죠. 이거를 투자금액 한다면 주어진 EAC 중에서 1과 그쵸? 방안 2의 MFB를 계산하고 어느 방안이 유리한지 가정해보자. 지금 얘기하는 게 방안 1과 방안 1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생 동안 그 K2라는 거를 쓰는 거고, 그쵸? 두 번째는 이제 그 K1이라는 거를 2년 동안 쓰고, 1이라는 거는 이랬어요. 지금 당장 바꾸겠다. 지금 당장 바꿔가지고, 그쵸? 명령부터 바꿔가지고 1년, 2년에서 무한대 기간 동안에 이걸 써보겠다. 라는 게 방안 1이고, 2는 K1이라는 거를 1년, 2년 써보고 3년도부터 한번 무한대로 써보겠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방안 1, 이게 방안 1이죠. 방안 1은 K2를 쓰는 거. 방안 1은 요 전체 2를 K2를 쓰는 거고요. 방안 2는 K1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매년 30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방안 1부터 이제 계산해 볼까요? 이런 식의 이제 수익선을 보고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철거비가 그쵸? 얼마가 드냐? 이게 지금 당장 K1을 쓰고 있으니까 K1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K1에 대한 철거비가 35억이 앞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균등 비용이 마이너스 30억만큼 매년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한다. 근데 이 30억만큼이 평생 동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35, 그쵸?
이제 플러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마이너스긴 하지만요. 30억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계산이 우리가 할인율이 12%잖아요. 0.12만큼 이렇게 한다면은 실제로 매년 30억의 연간 균등 비용이 무한대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그러고 처음에 철거비 K1에 대한 철거비가 35억이 들고 이걸 계산하면은 285억이죠. 수익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285억이라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방안 1은 마이너스 285억이라는 우리가 투자가 필요한 현금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방안 2라는 거는 2년 동안은 기존에 있는 걸 쓴다고 했어요. 그럼 쓴다면은 0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는 거죠. 2년 동안 쓰면은 투자비가 안 들어가죠. K1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신 K1의 운영비가 16억이 매년 들어가요. 그러면 3년부터는 어떤 거냐. K1을 뜯어내고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30억이라는 돈이 매년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K 방안 1 보면은 그렇죠?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해가지고 매년 30억씩 쓴 거잖아요. 여기는 매년 30억씩 쓴 거잖아요. 동일하게 이런 거죠. 마이너스 16에 그쵸? 1년이니까 1.12에 1승 플러스 마이너스 16에 1.12에 2승 플러스 이게 어떤 거냐? 이 자체를 여기서도 이제 30억씩 막 드니까 마이너스 30억에 0.12인데 이거를 그쵸? 요때의 연구용어니까 이거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때 드는 게 뭐예요? 어차피 무한대 기간 동안이니까 저 방안 1에서 구한 무한대 기간이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285억이라는 게 여기서도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에 현재 가치 1.12에 1승 더하기 마이너스 16 다 플러스로 할게요. 1.12에 2승 플러스 285억이라는 돈이 요때부터 쭉 그쵸? 이거에 대한 현재 가치인데 이거를 현재로 끌어와야 되죠. 285에 1.12에 제곱 이렇게 불면은 왜 이게 285억을 두 번째 갖고 오느냐. 우리가 방안 1이라는 거는 1기부터 30억이 들어가는 무한대잖아요. 우리가 연금을 배울 때 그렇죠? A라는 타입의 연금이 여기서부터 계속 동일한 연금을 주고 B라는 타입의 연금은 여기서 동일한 타입의 연금 준다. 어차피 무한대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A에서 B를 뺀 것처럼 여기서도 전체 A에서 B를 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이 빠지더라도 무한대라는 기간을 가정하면 이건 전혀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85억을 주고 대신 2년만큼의 현재 가치에 대한 시간 밸류, 타임 밸류에 대한 손해가 있다. 그래서 285억을 도와주는 거죠. 이걸 도하면 이건 얼마냐? 254억이 되는 거죠. 이거 같으면 얘 마이너스 254억이고 얘는 마이너스 285억이고 그렇다면 순효과가 어느 게 유리하냐? 어느 게 돈을 덜 투자하게 만드냐? 2번이 돈을 덜 투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2번 방안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요. 개념적으로 이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이제 누굴 철거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투자 수명이 지금 똑같잖아요. 방안 1은 10년 한번 투자하면 그렇죠? 방안 2는 4년 이거잖아요. 서로 투자 수명이 다른 투자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제가 이제 또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는 최소 공배수법. 10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뭐죠? 20이죠. 20년을 투자하고 두 번 투자하고 이걸로 A를 B는 5번 투자하고 그래서 요 총 MVB를 비교해서 계산하는 거. 이게 최소 공배수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무한투자법. 무한대까지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두 개 이거를 이제 기간의 정감이 없이 계속 영구적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계산법이 있고 세 번째는 연간 균등가치법. 그래서 아까 연간 균등 비용을 계산한 것처럼 매년 10년 동안의 투자의 NPV를 구하고 4년 동안에 투자의 NPV를 구하는 거죠. B가 되고 A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이 NPVA는 이런 거죠. NPVA라는 거는 만약에 이거를 10년 동안 내가 투자한다면 연간 균등 가치가 얼마냐? NPVB는 그렇죠. NPVB는 이거를 4년 동안 투자한다면 이거의 균등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요 1년에 동일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그 동일한 금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비용이니까 더 작은 거, 이제 수익일 때는 더 큰 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술형 문제는 요 1, 2, 3번을 언급하고 각각의 개념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고 실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시면 나머지 MVB IR도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